그날 밤 결혼식장에서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제단으로 걸어갔다. 김민지,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키운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이 결혼은 내 미래를 위한 거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민지의 떨리는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내 가슴이 처음으로 요동쳤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늘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으로 나를 그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했다. 학교, 친구, 심지어 연애까지. 대학 시절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그냥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실 직원의 딸로 부모를 잃고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5년이 되었다. 나보다 3살 아래인 그녀는 늘 조용히 나를 따랐고 나는 그녀를 동생처럼 여겼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다. 그녀의 존재가 내 자유를 더 옭아매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갑작스러웠다. 민지와 결혼해라. 그 애가 내 아내가 되면 우리 가문의 비밀이 지켜질 거다. 비밀? 나는 처음 들었다. 아버지는 민지의 부모가 회사 비리로 죽었다고만 했는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회사의 횡령을 폭로하려다 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다는 것, 아버지는 그걸 덮기 위해 민지를 데려온 거였다. 이제 나와 민지의 결혼은 그 비밀을 영원히 묻기 위한 수단이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면 회사 주가가 떨어질 거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숨겨온 비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난 진짜 이유, 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결혼식 후 우리는 아버지의 별장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건 쇼야. 그냥 참아. 나는 민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네, 언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왜? 그녀는 이 결혼을 원치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조용히 아침을 차려주었다. 언니, 피곤하시죠? 제가 도울게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이상했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필요 없어. 각자 살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배려가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마비였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민지를 잘 대해. 그 애가 내 유일한 동지야, 동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민지가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충성심이 진심임을 알았다.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새롭게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의 퇴원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니, 내가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아버지의 압력으로 회사에 들어왔다. 그녀의 꿈은 상담사가 되는 거였다. 언니,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어느 저녁 와인을 마시며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나의 마음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너 이 결혼 싫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와 함께라면.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감정은 뭐지? 사회적 압력이 시작되었다. 회사 동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았다. 이지은 씨, 부인과 잘 지내? 그들의 눈빛에 담긴 비아냥이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금기였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 그 둘은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가문의 거래. 나는 그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민지는 상처받았다. 언니, 사람들이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왜? 나 자신을 인정하기 두려웠으니까? 어느 날 옛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 비밀을 알고 있어? 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할 거야. 나는 당황했다. 민지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만나 돈을 주었다. 왜? 내가 물었다. 언니를 지키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우리의 첫 키스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키스 후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더 이상 쇼가 아니었다. 민지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나는 더 바빠졌다. 후계자 교육이란 명목으로 아버지는 나를 압박했다. 민지와 아이를 가져. 대리모라도 좋으니 그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이. 우리는 여자 커플인데. 아버지, 그건 내가 반발하자. 그는 차갑게 웃었다. 사회가 요구하는 거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숨겨?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언니,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면 돼요.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나? 아니면 이 결혼이 준 안정감 때문인가? 밤마다 나는 고민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내 도덕적 딜레마.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친구들조차 너 미쳤어? 그게 정상인가?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숨겼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 여자친구는 민지를 버리고 떠났고 민지는 상처받아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 도움의 대가가 이 결혼이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울며 말했다. 언니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 고백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도 나처럼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우리 가문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 민지의 부모 사건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민지를 이용해 입을 막아. 어떻게? 민지를 희생양으로 삼으라는 뜻이었다. 그 애가 증언하면 모든 게 끝나? 나는 거부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강경했다. 내 선택이야. 회사냐, 민지냐, 그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밤에 민지에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아버님을 위해 그녀의 희생이 내 심장을 찢었다. 다음 날, 민지가 증언 준비를 하러 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법무팀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횡령은 없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그 증언으로 회사 비리는 덮어졌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 스친 슬픔이 잊히지 않았다. 왜? 내가 물었다. 언니를 사랑하니까. 그녀의 대답에 나는 무너졌다. 그날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쏟아졌다. 한국 사회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들이 우리를 짓눌렀다. 어느 저녁 친구 모임에서 사건이 터졌다. 한 친구가 취해서 말했다. 지은아, 너 민지랑 진짜야? 그건 변태지. 나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다.
민지가 나를 말렸다. 언니, 가지 마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 민지를 안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녀는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는 꿈. 깨어나 보니 민지가 없었다. 그녀의 쪽지가 있었다. 언니,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떠난 건가?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찾으러 나섰다. 서울 거리를 헤매다 카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민지야.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회가.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함께 싸우자.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더 강해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수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지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치료받아. 내 성향을 고쳐. 치료?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그 태도가 역겨웠다. 나는 반발했다. 아버지, 그만해요. 우리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다. 민지를 미국으로 보낸다. 거기서 상담을 받아. 상담? 그것은 동성애 전환 치료였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반영된 선택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아버지, 그건 고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미래를 위한 거다. 라고 말했다. 민지는 순순히 따랐다. 언니, 가지 마요. 내가 말렸지만 그녀는 아버님 뜻대로 할게요. 라고 했다. 왜? 그녀의 충성심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희생인가? 민지가 떠난 후 나는 빈집에서 홀로 고통받았다. 매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회사에서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미팅에서 집중하지 못해 계약을 놓쳤다. 아버지는 나를 나무랐다. 민지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꼴 못 봐. 그의 말에 나는 반발했다. 아버지, 민지를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만해. 그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의 부자 관계가 깨졌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소문이 퍼졌다. 이지은이 레즈비언이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주주들이 항의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나는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개인적 일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미디어는 우리를 공격했다. 동성 결혼은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기사들이 쏟아졌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지은아, 정신 차려. 그들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내 내심의 갈등이 커졌다. 정말로 이 사랑이 옳은가? 그때 민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언니,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국에서 그녀는 고통받고 있었다. 전환치료가 그녀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즉시 비행기를 탔다. 미국에 도착해 그녀를 만났다. 민지는 야위어 있었다. 언니,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미안해. 데려갈게. 라고 말했다. 우리는 도망쳤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를 추적했다. 돌아와. 그의 메시지가 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숨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아버지가 민지의 과거 연인을 데려왔다. 그 여자가 민지를 설득하려 했다. 민지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동요했다. 언니, 그녀의 망설임이 나를 아프게 했다. 배신. 나는 그녀를 다그쳤다.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민지는 울며 아니에요. 하지만이 우리의 관계를 흔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판 싸웠다. 너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 내가 소리쳤다. 민지는 언니가 나를 동정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동정? 아니,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으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 민지가 사라졌다. 그녀의 쪽지.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망가지는 걸 못 봐. 그녀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거였다. 나는 절망했다. 왜 그녀는 항상 희생하나?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 어디 있어? 아버지는 내가 포기하면 돌려줄게 라고 말했다. 거래였다. 회사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면 민지를 준다는 내 선택의 순간이었다. 회사냐, 사랑이냐. 나는 고민했다. 회사라면 부와 권력, 사랑이라면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내 도덕적 딜레마. 결국 나는 선택했다. 아버지, 회사 포기할게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미쳤어.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민지가 제 3이에요. 민지를 데려온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이 컸다. 우리는 직장을 잃었다. 친구들은 떠났다. 너희 둘은 잘못됐어. 그 말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민지는 우울증에 걸렸다. 언니, 우리 헤어질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삶은 힘들었다.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지가 상담을 공부하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 동성애자의 고통을.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미디어에서 우리를 비난했다. 가족 파괴자,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돌아와. 용서할게. 그의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버지, 이제 제 삶을 살아요. 민지의 상태가 나빠졌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전환치료의 트라우마였다. 언니, 나 때문에.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함께 극복하자. 하지만 내 안의 죄책감이 커졌다. 내가 그녀를 끌어들인 건가? 우리의 사랑이 그녀를 망친 건가?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사랑은 자유지만 사회는 그것을 죄로 본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왔다. 그녀는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해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지지였다. 하지만 그 뒤에 배신이 있었다. 그녀가 우리의 이야기를 미디어에 팔았다. 레즈비언 커플의 비밀 생활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민지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언니, 끝내자 라고 말했다. 끝내. 나는 울었다. 민지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스친 절망이 보였다. 회복 후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우리 사랑은 잘못됐어? 민지가 물었다. 나는 아니야.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방인일까?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병들어 있었다. 지은아, 용서해. 그는 민지의 부모 사건을 고백했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 고백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버지의 눈물이 처음이었다. 민지야, 너도 용서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우리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를 가져. 그럼 인정할게. 그의 조건이었다. 우리는 거부했다. 아버지,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 말에 그는 침묵했다. 사회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운동을 벌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그들처럼 살고 싶어. 긍정적 반응이 왔다. 하지만 부정도 있었다. 변태들, 익명 댓글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 민지와 나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나서자.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우리의 말이 파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가족을 파괴한다. 그들의 함성이 우리를 위협했다. 어느 날 시위 중에 폭력이 발생했다. 민지가 다쳤다. 언니, 아파. 그녀의 피를 보니 내 심장이 찢어졌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병원에서 민지가 깨어났다. 언니, 포기하지 마. 그녀의 말에 나는 힘을 얻었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 선택을 인정할게. 그의 변화였다. 가족의 화해.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싸웠다. 우리의 사랑이 승리할까? 고통의 대가로 우리는 깨달았다. 사랑은 싸움이다. 화해 후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다.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했다. 용감하세요. 그 말들이 힘이 되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물러나 우리를 지지했다. 내가 후계자가 돼.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버지, 제 길을 갈게요. 민지와 나는 상담센터를 열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곳이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의 트라우마가 재발했다. 언니, 그 치료가,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함께 이겨 라고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사랑의 대가로 우리는 많은 걸 잃었지만 얻은 것도 컸다. 자유, 진실, 서로.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동성 결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 변화에 기여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서 그는 민지와 지은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 라고 썼다. 우리는 울었다. 그의 마지막 인정이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당당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시간이 흘러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항상 의문이 남았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나? 고통의 대가로 얻은 사랑이 가치 있나? 민지와 나는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했다. 언니, 후회 안 해? 아니야. 너와 함께라면 우리의 대답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 왔다.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법이 막았다. 동성 커플은 안 돼. 사회의 벽이었다. 우리는 싸웠다. 청원을 올리고 시위를 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평등을 위해 우리의 운동이 퍼졌다. 마침내 작은 승리가 왔다. 입양 허가가 났다. 아이를 데려온 날 우리는 울었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있었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선택은 도덕적인가?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대답했다. 사랑은 도덕을 초월해 우리의 삶이 증명이었다. 고통, 배신, 희생의 끝에 우리는 서 있었다. 과연 사랑은 모든 사회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가?